자기야, 코마가 키키해. 야, 너는 이혼 위자료를 줬으면 좀 사람답게 살지. 이게 집구석이냐? 이 곰팡이 냄새 좀 봐라. 기가 막히죠? 5년 만에 불쑥 찾아온 전 남편이란 작자가 현관문 열자마자 뱉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옆에 선 새파란 아내는 어머 오빠 옷에 뭐 묻을 것 같아 여기 앉아도 되는 거야? 라며 제 집 안방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코를 쥐고 인상을 찌푸리는 꼴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억울해서 땅을 치고 울었거나 소금이라도 뿌려서 내쫓았겠죠? 근데 어쩌죠? 저는 지금 웃음이 터지려는 걸 혀를 꽉 깨물며 참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이 멍청한 인간들, 자기들이 곰팡이 냄새라고 코를 막는 이 집. 평당 얼마짜린지 알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을 해서 뒷목 잡고 쓰러질 텐데 말입니다. 어서 와요. 집이 좀 누추하죠? 신발은 거기 신문지 위에 벗어두면 돼요. 흙이 좀 떨어져서 제가 일부러 어깨를 굽히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녀석 아주 신이 났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집안을 휙 둘러보는데 그 눈빛에 경멸과 우월감이 아주 뚝뚝 흐르더군요. 저 인간 5년 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니, 더 촌스러워졌나? 머리숱은 휑해져 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흑채를 뿌렸는지 정수리가 아주 새까맣더라고요. 입고 있는 양복도 어디서 번들거리는 은갈치 같은 걸 걸치고 와서는 자기가 무슨 금이 환영한 장군이라도 된 줄 아나 봅니다. 옆에 있는 새 아내는 또 어떻고요?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가방을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는 저를 무슨 불우이웃 쳐다보듯이 보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당신 진짜 이러고 살아? 내가 준 위자료 다 어디다 까먹고 아직도 이런 45년 된 썩은 빌라에 처박혀 있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올라오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남편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 뭐 돈 쓸 일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제가 짐짓 한숨을 푹 쉬며 낡아빠진 소파 가죽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이 소파 제가 3만 원 주고 당근마켓에서 사온 겁니다. 멀쩡한 가죽 소파는 안방 드레스룸에 고이 모셔두고 오늘 이 인간들 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창고에서 꺼내온 연기 소품이죠. 새 아내가 끼어듭니다. 언니, 아, 죄송해요. 형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너무 안 됐다.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활력 강하시다고. 근데 이건 생활력이 강한 게 아니라 좀 미련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데 살아요. 말끝마다 가시가 돋친 게 아주 앙큼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미련하다, 궁상 맞다 하고 돌려 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 여우 같은 게 우리 전 남편 꼬셔서 안방 차지했구나 싶으니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전 남편이 불쌍해집니다. 너도 참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아니지, 꽃뱀한테 물렸구나 싶어서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믹스커피 2잔을 탔습니다. 일부러 짝이 안 맞는 컵에다가 물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밍밍하게 탔죠. 쟁반도 없이 손에 들고 가서 탁,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집에 있는 게 이것뿐이라. 전 남편은 커피잔을 보더니 인상을 팍 씁니다. 야, 넌 아직도 입맛이 싸구려냐? 내가 밖에서 사온 아메리카노 있으니까 그거 마실게. 너나 마셔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테이크아웃 커피를 쪽쪽 빱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게 내 놈들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들 맞은편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밍밍한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지금 이 인간들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빌라 바닥. 대지 지분이 무려 15평입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 접근성 30분,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45년 된 붉은 벽돌 빌라. 사람들은 겉만 보고 혀를 찹니다. 외벽엔 금이 가고 주차장은 좁아 터지고 밤이면 가로등도 깜빡거리는 동네라고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썩은 빌라일수록 낡으면 낡을수록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거요. 제가 이혼하고 위자료로 받은 돈 사실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 인간이 사업한답시고 말아먹은 게 반이었고 나머지 재산도 저 몰래 빼돌려놔서 빈털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내 놈보다 보란듯이 잘 살아서 배 아파 죽게 만들어주마.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드라마 볼 때 저는 부동산 경매책을 팠고 남들이 맛집 찾아다닐 때 저는 임장을 다녔습니다. 닳고 다른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서울 바닥 안 가본 골목이 없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여기 장미 맨션이었습니다. 이름만 맨션이지 다 쓰러져가는 3층짜리 연립주택.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그리고 이 낡은 동네가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와 묶여서 통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걸 말이죠. 모든 돈을 탈탈 털어 이 집을 샀을 때 친구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야, 그 돈이면 차라리 경기도 신도시에 깨끗한 전세를 가지. 왜 사서 고생이야? 너 거기 귀신 나온다더라. 밤에 무서워서 어떻게 자니? 하지만 저는 귀신보다 가난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 전 남편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귀신보다 더 끔찍했고요. 그래서 5년을 버텼습니다. 녹물 나오는 수도관을 내가 직접 갈아 끼우고 겨울엔 뽁뽁이를 창문마다 붙여가며 보일러, 기름값 아끼려고 내복을 2겹씩 껴입으면서요. 그렇게 버틴 5년. 드디어 지난달 서울시에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 종이 한 장이 벽에 붙는 순간 우리 집값은 하룻밤 사이에 3배가 뛰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저 멍청한 인간들은 그걸 꿈에도 모르고 제 앞에서 냄새난다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 여기 왜 왔어? 내 꼴 보러 온 거야? 제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리를 꼬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아니 뭐, 지나가는 길에 들렀지. 우리 와이프가 근처 백화점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너 밥은 먹고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머 오빠, 솔직히 말해요. 언니가 너무 궁상맞게 사니까 불쌍해서 뭐 좀 도와줄 거 없나 보러 온 거잖아. 새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습니다. 도와줘? 누가 누구를? 아이고, 기가 막혀서 콧방귀가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니들이 타고 온 그 할부남은 외제차 팔아도 내 집 현관문 짝 하나 못 산단다, 얘들아. 그래. 고맙네. 나 같은 거 걱정도 해주고. 제가 고개를 푹 숙이자 남편이 신나서 떠듭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돈 없지? 하긴, 나랑 살 때도 넌 경제관념이라곤 없었잖아. 가계부 하나 제대로 못 써서 쩔쩔매던 여자가 혼자 나와서 뭘 했겠어. 그냥 식당 설거지나 다니지 그래. 요즘 파출부 일당도 꽤 세다던데. 경제관념이 없었다고?
그때 내가 가계부 붙들고 쩔쩔맨 건 당신이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술값은 수백만 원씩 긁어대서 메꾸느라 그랬던 거야. 이 인간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오늘은 참습니다. 아니, 더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 인간이 바닥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자기 본색을 드러내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나중에 밟아주는 맛이 더 찰지거든요. 그러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사네. 당신은 좋겠다. 젊고 예쁜 부인도 없고 옷도 번지르르하고. 하하. 그러니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넌 나라는 복권 당첨돼 놓고도 관리를 못해서 꽝 된 거고 이 사람은 딱 보잖아. 나를 왕처럼 모시니까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거지. 남편의 자뻑이 하늘을 찌릅니다. 새 아내는 아잉, 오빠도 참하며 콧소리를 내고요. 아우, 속 안 좋아. 아까 먹은 김치찌개가 역류할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벽에 붙여놓은 달력이 팔락거렸습니다. 사실 저 달력 뒤에 제가 재개발 조합, 아니, 아직은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 중요 서류들을 숨겨놨거든요. 혹시라도 바람에 달력이 들춰질까봐 제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백화점 간다면서 시간 괜찮아? 아, 맞다. 오빠, 우리 빨리 가야 돼. 오늘 명품관 세일 마지막 날이란 말이야. 새 아내가 시계를 보며 재촉합니다. 남편이 일어나며 지갑을 꺼냅니다. 옛다. 이거 받아라. 그가 탁자 위에 던진 건 5만 원짜리 지폐 3장이었습니다. 15만 원. 5년 만에 찾아와서 전처 자존심 짓밟고 던져주는 돈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걸로 고기라도 좀 사다 구워 먹어. 얼굴이 그게 뭐냐? 해골이 다 됐네. 그리고 집 청소 좀 하고 살아라. 곰팡이 냄새 배겠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 그래도 애 아빠였는데 하는 그 쥐똥만 한 미련이 싹둑 잘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올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살짝 미소를 머금고 말했죠. 돈, 고마워. 근데 당신 이 동네 소문 못 들었나 봐? 소문? 무슨 소문? 뭐 여기 재개발이라도 된다고? 푸아하. 야, 꿈깨라 꿈깨. 이 동네 20년 전부터 재개발한다고 떠들기만 했지. 삽든 적 있어? 여기가 개발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 혹시 그런 헛소문 믿고 여기 알박기 하고 있는 거냐? 아이고, 이 미련 곰탱아. 남편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새 아내도 덩달아 킥킥댑니다. 언니, 부동산 사기꾼들 말 믿지 마요. 이런 데는 100년 지나도 안 변해요. 그냥 빨리 털고 나가요. 아, 털고 나갈 돈도 없나? 그래, 실컷 웃어라. 지금 웃어둬야 할 거다. 조금 있다가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턱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때 현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딩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제가 묻기도 전에 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위원장님, 접니다. 201호. 아니 근데 구청에서 사람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장 찍으러 가야 된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시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순간 낄낄대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새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위원장님? 너 보고 하는 소리냐?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깨를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쫙 펴고
일부러 헝클어뜨렸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싹 넘겼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던져진 15만 원을 손가락으로 집어 남편 양복 주머니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됐고 커피값은 내가 낼게.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이 좁아터진 거실은 더 이상 전처의 궁상맞은 집이 아닙니다. 제 인생 이막을 여는 화려한 무대가 될 테니까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씩 웃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손에 장 지질 준비는 되어 있지. 집에 된장 좀 많아?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밝은 햇살과 함께 서류 뭉치를 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원장님, 결제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날짜 다음 달로 확정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이밀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좁은 현관이 꽉 찹니다. 그 기세에 눌려 전 남편과 새 아내는 엉거주춤 뒤로 물러나더군요. 마치 쫓겨난 강아지들처럼 말이죠. 저는 아주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 김 이사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을 거실로 들이자 전 남편 눈동자가 아주 볼만하게 흔들립니다. 눈을 비비고 저를 봤다가 양복쟁이들을 봤다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위원장? 푸아하, 너 뭐, 이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 위원장이라도 맡았냐? 아니면 부녀회장 밥 해주는 당번이야? 아이고, 이 인간아. 상상력이 거기가 한계냐?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있던 믹스커피 빈 잔들을 쟁반에 쓸어 담으며 말했죠. 손님들 오셨으니 자리는 좀 비켜주지. 좁아터진 집이라 사람이 꽉 차네. 제 말에 재건축조합 이사님이 남편을 쓱 훑어봅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혹시 이 동에 새로 이사온 조합원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잡상인이에요. 옛날에 알던. 아, 잡상인. 그럼 나가주셔야죠. 지금 1급 보안 문서 다루는 회의할 건데. 잡상인이라는 말에 전 남편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인간인데 젊은 놈한테 잡상인 취급을 받았으니 오죽하겠어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김 이사, 저기 달력 뒤에 내가 서류 챙겨놨으니까 꺼내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역 평당 보상가 정확히 얼마로 책정됐다고 했죠? 일부러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또박또박 저 인간들 고막에 꽂히도록요. 김 이사님이 눈치 빠르게 서류를 꺼내며 대답합니다. 아, 네. 지금 주변 시세 반영해서 평당 5,500만 원 선에서 협의 중입니다. 여기 위원장님 댁은 대지 지분이 15평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건물값 빼고 땅값만 8억이 넘죠.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 붙으면 뭐 지금 내놔도 12억은 거뜬합니다. 12억? 전 남편 입에서 삑사리가 났습니다. 힉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아내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착, 착, 착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 인간들 뺨 때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킵니다. 아, 너 지금 사기치냐? 이 썩은 빌라가 무슨 12억이야. 말도 안 돼. 어디서 바람잡이들 데려와서 연극하는 거지? 그렇지? 아직도 현실 부정이네요. 하긴 믿기 싫겠죠. 자기가 버린 여자가
자기가 깐족대던 이 곰팡이 핀 집구석에서 10억 넘는 돈방석에 앉아 있다니. 배가 아파서 창자가 꼬일 지경일 겁니다. 저는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들었으면 이제 좀 나가지. 우리 1분 1초가 돈이라서 바쁘거든. 아니, 잠깐만. 여보. 어머, 미친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보라고 했나요? 5년 전에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지옥이다라며 법원 앞에서 침 뱉고 가던 그 입으로 지금 여보라고 한 건가요? 새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툭 칩니다. 오빠, 미쳤어? 왜 이래? 하지만 남편은 새 아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눈앞에 12억이라는 숫자가 아른거리니까 눈이 획 돌아간 거죠. 갑자기 무릎을 굽히고 앉더니 바닥에 떨어진 제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신용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니, 자기가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하긴 당신이 원래 꼼꼼하고 똑똑했잖아. 내가 알지. 방금 전까지 경제관념 없다. 가계부도 못 쓴다 하던 분 어디 가셨나요? 사람이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건 알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신하는 꼴을 보니 웃음을 넘어서 소름이 돋습니다. 당신 기억상실증이야? 아까 나보고 곰팡이 냄새난다고 코 막았잖아. 에이 농담이지 농담. 내가 원래 장난기 심한 거 알잖아. 그리고 곰팡이가 아니라 이 고풍스러운 앤틱 향기. 그래, 앤틱. 역시 부자들은 취향이 다르다니까.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탁! 제가 쥐고 있던 볼펜으로 그의 손등을 쳐냈습니다. 꽤 세게 쳤는지 악! 소리가 나더군요. 손 치워. 어디서 남의 몸에 손을 대? 냄새 옮게. 뭐 냄새? 내가? 그래. 돈 냄새 맡고 꼬이는 똥파리 냄새. 역해서 못 맡아주겠으니까 당장 꺼져.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김이사와 직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나가시라지 않습니까? 남편이 씩씩거리며 일어섭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이 인간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좋아, 나가주지. 근데 말이야. 당신 이거 알아둬야 할걸? 남편이 문가로 물러서며 회심의 일격이라도 날리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은 했지만 재산 분할은 아직 덜 끝난 거 알지? 이 집 이혼 전에 산 거잖아. 그럼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위자료 줬던 거 사실 이 집값에 비하면 푼돈인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올 게 왔네요. 이 인간이 이 소리 할 줄 알았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기간 끝난 지가 언젠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서랍을 열었죠. 그래,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어? 그럼 이거 한번 볼래? 제가 꺼낸 건 5년 전 이혼할 때 썼던 합의서 원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각서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엔 남편의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당신 술 처먹고 도박빚 갚아달라고 빌면서 썼던 각서. 기억 안 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재산 증식 및 권리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를 어길 시 신체 포기. 아, 뒷내용은 너무 살벌해서 못 읽겠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 아내는 그 각서 내용을 훔쳐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빠, 도박? 도박 빚이 있었어? 나한텐 사업하다 망했다며. 어머나, 팝콘이 모자라겠네요.
집구석 전쟁이 제 앞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제 누가 나갈 차례지? 제가 문을 가리키자 남편은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새 아내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표정으로 엉거주춤 현관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보내면 섭섭하죠. 저는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참. 거기 세댁. 이 인간 도박 끊었다고 하지? 그거 뻥이야. 저번 달에도 강원도 갔다 왔다는 문자 내 옛날 폰으로 잘못 날라왔더라. 잘 챙겨봐. 통장 잠고 영원되기 전에. 쾅! 현관문을 닫자마자 밖에서야. 너 강원도 갔었어? 미쳤어? 하고 새 아내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찌질한 변명 소리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재미로.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원장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랑 사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믹스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액땜 한번 거하게 했죠, 뭐. 쓰디 쓴 믹스커피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 인간 저렇게 물러날 놈이 아니거든요. 똥파리는 쫓아내도 냄새 맡고 또 오는 법. 아마 내일이면 또 무슨 꼼수를 써서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살충제를 뿌려줘야겠죠? 쿵, 쿵, 쿵. 아가야. 나다. 시험이 왔다. 문 좀 열어봐라.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주말 아침 꿀 같은 늦잠을 깨우는 저 천둥 소리. 5년 동안 발길 한 번 안 하던 전 시어머니가 친히 왕림하신 소리입니다. 어제 전 남편 놈이 쫓겨나고 나서 제가 그랬죠? 똥파리는 때로 몰려온다고요. 그 말이 씨가 됐나 봅니다. 남편 하나로도 벅찬데 이번엔 아주 진상 종합 선물 세트를 꾸려서 왔네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주 가관입니다. 가운데에는 뽀글머리 파마를 한 전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서 있고, 그 옆엔 표독스럽게 생긴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껌을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엔 어제 쫓겨난 전 남편이 기죽은 강아지처럼 숨어 있고요. 저는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잡상인 금지라고 써붙여놨는데. 아이고, 잡상인이라니. 나다, 내 시어미. 너 좋아하는 파김치 좀 담갔다. 문 좀 열어봐라. 팔 아파 죽겠다. 파김치? 참나, 기가 막혀서. 저 시집살이 20년 하는 동안 김장 때마다 배추 100포기씩 절이게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양반입니다. 제가 담근 김치 가져가기만 했지 저한테 김치 쪼가리 하나 준 적 없는 사람이 파김치를 담가왔답니다. 그 파김치 아마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사왔거나 쉬어 터진 거 냉장고 정리하다 가져온 거겠죠. 저기요 할머니,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여기 할머니 며느리 안 살거든요. 5년 전에 호적 팠습니다. 아니 2년이 말하는 본세 좀 보게. 아, 너 12억 생겼다며.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그 집 우리 아들이랑 살 때 산 거 아니냐. 그럼 나한테도 지분이 있지. 문 안 열어. 역시나 본색이 바로 나옵니다. 파김치는 무슨 돈 냄새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 떼죠. 신우이가 옆에서 거듭니다. 언니, 좋게 말할 때 열어요. 우리 오빠가 이혼할 때 위자료 너무 많이 줬다고 억울해해서 변호사 알아보고 왔으니까. 문 안 열면 이거 주거침입이야. 주거침입? 내 집에 내가 있는데 주거침입이라니. 법을 쌈 싸먹었나 봅니다. 이대로 두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라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리자마자 세 사람이 우르르 밀고 들어옵니다. 좁은 현관이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돌진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집이 12억이라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예전부터 여기가 터가 좋다고 했어. 내 기운이 서린 곳이라 집값이 오른 거야. 뭐라고요? 터가 좋아요? 저기요, 어머니. 어머니는 여기 오실 때마다 재수 없는 터라며 소금 뿌리라고 하셨거든요. 기억 조작도 정도껏 하셔야죠. 신우이는 벌써 안방문을 벌컥벌컥 열어봅니다. 언니, 근데 집골이 이게 뭐야? 돈 많다며 가구 좀 바꾸지. 아, 맞다. 나 이번에 사업 자금 좀 필요한데 융통 좀 해줘. 어차피 이 집 우리 오빠 덕분에 산 거잖아. 전 남편은 뒤에서 쭈뼛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어제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엄마랑 여동생 치마폭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 대박이라고. 웅얼거리기만 합니다.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그 꼴을 지켜봤습니다. 손님 되죠? 물 한 잔도 아깝습니다. 다 구경했으면 용것만 말하고 나가시죠. 저 바빠요.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칩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야, 너 솔직히 말해라. 이 집 명의 아직 단독 명의 아니지? 우리 아들이 5년이나 같이 살아줬는데 기여도가 없을 리가 없어. 12억이면 못해도 4억은 우리 몫이다. 당장 내놔라. 맞아요. 그리고 언니 이혼할 때 우리 오빠가 맘 약해서 다 주고 나온 거라며? 그거 다시 계산해. 안 그러면 소송 걸 거야. 신우이가 거들며 눈을 부라립니다. 아하, 전략을 짜고 오셨군요. 떼쓰기와 우기기, 그리고 쪽수 밀어붙이기. 전형적인 이 집구석 수법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소송? 하세요. 하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소송 비용이 더 들 텐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45년 됐죠? 재개발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특히 조합원 자격 심사할 때 실거주 기간이랑 명의자 투명성을 얼마나 빡빡하게 보는데, 만약 당신들이 억지로 소송 걸어서 지분 쪼개기 시도했다? 그럼 이 집 조합원 자격 박탈당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 돼요. 그럼 12억은 무슨 공시지가로 2억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고? 그래, 난 좋아. 어차피 난 잃을 거 없으니까.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무식한 인간들이 재개발법을 알 리가 없죠. 현금 청산이라는 말에 세 사람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별, 현금 청산? 이요?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립니다. 전 남편이 다급하게 엄마 팔을 잡습니다. 엄마, 안 돼. 2억이면 빚도 못 갚아. 12억은 받아야 된다고. 아이고, 빚. 역시나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었군요. 도박 빚이 확실합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남편이 다녀가고 나서 제가 동네 반상의 단톡방에 글을 좀 올렸거든요. 이 동네 주민들, 돈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입니다. 때마침 열어둔 현관문 밖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댁에 무슨 일이래? 어떤 놈들이 와서 행패야? 재개발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빗자루, 몽둥이, 파리채를 들고 복도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빌라 통장님인 왕언니가 선두에 섰습니다. 목청 좋기로 소문난 분이죠. 위원장님,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왕언니가 거실로 성큼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짐짓 겁먹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통장님. 그게 아니라 전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요. 이 집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재개발 못하게 들어눕겠다고. 뭐? 왕언니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뒤에 있던 주민들이 술렁거립니다. 미친 거 아냐?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재개발 못하게 한다고? 내 돈이 얼만데. 저것들 다 끌어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은 포위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소리칩니다. 아니,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당신들 뭐야? 뭐? 남의 가정사? 야, 이 할망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야. 여기가 바로 우리 장미 맨션 재건축 정비구역이야. 여기서 못 하나라도 건드리면 우리 전 재산 건드리는 거라고. 왕언니가 빗자루를 치켜들자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오빠 등 뒤로 숨습니다. 오빠, 뭐해? 막아봐.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구석에 몰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저는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가 가져온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쏘는 냄새. 역시나 푹 쉬어서 군내 나는 작년 김장 김치입니다. 위에 허연 골마지까지 꼈네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가져오신 거죠? 제가 김치통을 들이밀자 시어머니가 코를 막습니다. 이거 귀한 거야. 먹어. 그렇게 귀한 거면 어머니가 드셔야죠. 자, 아하세요. 제가 젓가락도 없이 손으로 김치 한 포기를 쭉 찢어서 시어머니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에잇, 치워. 안 먹어. 시어머니가 팔을 휘젓는 바람에 김치 국물이 신우이의 하얀 블라우스에 철퍽 튀었습니다. 야, 내 옷. 이거 드라이한 건데. 신우이가 방방 뜁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잘한다. 소금을 뿌려라. 하며 박수를 치고 전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저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서서 아주 우아하게 휴지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 사람들이 재개발꾼들보다 더 지독한 알박기 가족입니다. 지금 안 쫓아내면 우리 분담금 1억씩 더 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주민들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뭐? 1억? 잡아. 당장 끌어내. 왕언니가 시어머니의 뽀글머리를 잡을 듯이 달려들고 뒷집 할아버지는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가요, 나간다고. 결국 천하의 시어머니와 그 일당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떠밀려 쫓기듯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전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왕언니가 소금을 한 바가지 쫙 뿌립니다. 좌르릉 마이너스. 재수옴 붙을라. 다시는 오지마. 이 날강도들아. 계단을 굴러가듯 내려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집니다. 두고 봐. 고소할 거야. 내 김치통? 저게 얼마짜린데.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꼴을 내려다보며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나중에 제가 커피 한 잔씩 다 쏠게요. 아유, 위원장님. 별 말씀을. 저런 거머리들은 초장에 잡아야 해. 근데 진짜 분담금 늘어나는 거 아니지? 왕언니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럼요. 제가 누구입니까? 저런 잡기들 얼씬도 못하게 법적으로 딱 막아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주민들이 안심하고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엔 신우이 블라우스에 묻었던 김치 국물 자국이 점점이 남아있고
탁자 위엔 그 귀한 쉰 김치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김치통 부여잡고 울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 김치통, 내일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에 아주 가볍게 던져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전 남편의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망치다 흘린 모양입니다. XX 투자개발 상무 투자개발, 사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인간들 그냥 돈 좀 뜯으러 온 게 아닙니다. 뭔가 더 큰 한탕을 노리고 움직이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방어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이제 슬슬 그들의 목줄을 죄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주 XX 글로벌 투자개발 상무이사 박철수, 금박이 번쩍번쩍한 이 명함. 어제 그 난리통에 남편 놈이 흘리고 간 겁니다. 상무이사라. 이름만 들으면 어디 여의도 빌딩 꼭대기에서 결제 서류에 사인이나 할 것 같죠?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이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손가락 몇 번만 두드리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검색 결과 검색된 정보가 없습니다. 지도 앱을 켜서 주소를 찍어봤습니다. 서울 외곽 공구상가 지하 102호. 푸아하. 아이고 배야. 지하 102호 상무이사님이었네요. 간판도 없이 공유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월세 30만 원짜리 책상 하나 빌려서 사장 놀이하고 있는 게 뻔합니다. 제가 이 인간하고 20년을 살았잖아요. 딱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디서 재개발 정보 주워 듣고 투자자들 꼬셔서 수수료나 챙기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그게 지금 저 인간의 직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겠죠. 제가 가진 22억짜리 집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한 못 챙겨야 빚도 갚고 가오도 잡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어제처럼 쾅쾅대거나 요란하지 않고 아주 수줍게 딩, 동 하고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웬 여자가 선글라스에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고 서 있습니다. 마치 7작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요. 누군지 딱 알겠더군요. 어제 남편 옆에서 콧소리 내던 그새 아내입니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왔네요. 저는 입꼬리를 쓱 올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구세요? 선글라스 끼니까 잠자리 같은데. 아, 언니. 아니, 위원장님. 저예요. 어제 왔던 여자가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잽싸게 현관문을 닫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서운지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선글라스를 벗으니 눈가가 퀭한 게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잔 얼굴입니다. 남편은 어디 두고 혼자 왔어?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제가 팔짱을 끼고 딱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내밉니다. 이거 드세요. 백화점 지하에서 줄 서서 산 롤케이크예요. 우리 오빠. 아니, 그 인간 몰래 온 거예요. 롤케이크? 어제는 빈손으로 와서 코 막더니 오늘은 뇌물까지 들고 오셨네.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봐요. 혼자 온 용건이 뭐예요? 남편이 시켰어요? 가서 염탐 좀 하고 오라고?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저 맹세코 혼자 왔어요.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기, 위원장님, 어제 하신 말씀이요. 이 집, 진짜 12억 맞아요? 12억이 아니라 될 만하면
더 오르겠지. 왜요? 배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몸을 바짝 기울이며 속삭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 인간 법적으로 여기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10원 한 장도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는 남편 편들면서 오빠 목 내놔라 하던 여자가 지금은 남편이 돈을 못 가져가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당연하죠. 각서 받잖아요. 그리고 재산 형성 기여도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인간이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만데 오히려 내가 위자료 더 청구 안 하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제 말에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칩니다. 아오, 그 사기꾼 새끼, 나한테 또 뻥쳤어. 깜짝이야. 왜 그래요? 여자가 씩씩거리며 핸드백에서 담배가 아니라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 누릅니다. 순간 담배 꺼내는 줄 알고 쫄았네요.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완전 속았어요. 여자의 하소연은 이랬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자기를 강남 큰손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만 수백억이고 지금 잠깐 자금 순환이 막혔는데 1억만 빌려주면 2달 뒤에 2억으로 불려주겠다고요. 제가 모아둔 돈, 가게 보증금 뺀 돈, 심지어 엄마 수술비까지 싹 다 긁어서 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이 꼬였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맨날 전처가 가진 땅이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10배로 갚아준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 땅이 여기였던 거예요.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전 남편 이 인간 재 팔아서 사기 결혼한 거였네요. 전처한테 숨겨둔 땅이 있다는 떡밥으로 이 여자를 낚은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12억은 맞는데 자기 몫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각서까지 썼다면서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돈은요. 여자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눈밑이 검게 변해갑니다. 판다 한 마리가 식탁에 엎드려 우는 꼴이라니. 저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잘 보고 만났어야지. 겉만 번지르르한 놈을 믿은 죄지 뭐. 언니, 아니 형님,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저 인간 어제 집에 가서도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변호사 사서 소송 걸면 무조건 반은 받아낸다고. 그래서 저보고 소송 비용 대라고 또 대출 알아보라고 난리예요. 와, 진짜 독한 놈이네. 빈털터리 주제에 새 아내 빚까지 내게 해서 소송을 걸겠다? 진짜 벼룩의 간을 내먹는 놈입니다. 우는 여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 리가 있겠습니까? 쌤통이죠. 하지만 이 상황 아주 재미있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나요?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꺼내 여자 앞에 놔줬습니다. 자, 뚝 그치고 마셔요. 여자가 훌쩍거리며 주스를 받아 마십니다. 그때 제가 여자의 명품 가방을 쓱 곁눈질로 봤습니다. 어제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로고 박음질이 삐뚤빼뚤하네요. 그 가방 남편이 사준 거죠? 네, 네. 결혼 선물로. 파리에서 사온 거라고. 그거 짝퉁이에요. 어급도 아니고 비급. 네, 진짜요? 여자가 가방을 들어 이리저리 봅니다. 내가 예전에 명품 수선 알바 잠깐 했거든요. 저거 지퍼봐요. YKK 아니고 중국산 짝퉁 지퍼잖아요. 남편이 파리는 무슨 파리바게뜨나 갔다 왔겠지. 아, 이 나쁜 놈. 죽여버릴 거야.
여자가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이제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입니다. 여기에 기름만 살짝 부어주면 남편을 태워버릴 아주 훌륭한 불꽃이 되겠죠.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세댁, 억울하지? 돈 찾고 싶지? 당연하죠. 제 돈만 찾으면 당장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원금만이라도. 그럼 나랑 거래 하나 할래요? 거래요? 무슨, 남편이 소송 건다고 했죠? 그거 하게 놔두세요. 아니, 더 부추겨요. 오빠 말이 맞아. 무조건 이겨. 하면서. 네. 아니, 언니 미쳤어요? 소송 걸면 언니도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 소송이 필요해요. 그 인간이 소송을 걸어줘야 내가 그 인간을 무고죄랑 사기죄로 엮어서 감방에 보낼 수 있거든요. 여자의 눈이 동그라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댁돈은 내가 못 찾아줘도 그 인간이 숨겨둔 비상금 주머니는 내가 알거든. 그 인간 습관이 있어. 돈 생기면 꼭 거기에 숨겨두는 거. 거기가 어딘데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대신 내 스파이 노릇 좀 해요. 그 인간이 변호사 만나서 무슨 작당하는지, 소송 서류에 뭐라고 쓰는지 다 녹음해서 나한테 가져와요. 할 수 있겠어? 여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패대기 쳤던 짝퉁 가방을 집어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게요. 해요. 저 그 인간 콩밥 먹는 꼴 꼭 봐야겠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거야. 나가서 티내지 말고 남편한텐 내가 욕하더라고 전해줘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일어납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언니 고마워요. 아니, 위원장님, 충성. 여자가 나간 뒤 저는 롤케이크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맛있게 생긴 몽슈슈 도지마롤이네요. 이건 진짜네. 짝퉁 가방 든 여자가 사온 진짜 케이크. 저는 포크로 케이크를 푹 찍어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철수 씨, 이제 내 안방에도 내 CCTV가 하나 생겼네. 어디 한번 맘껏 까불어봐.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니까. 이제 판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잡으려고 소송을 준비하겠지만 실은 그 소송이 자기 무덤 파는 삽질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계세요? 등기 왔습니다. 아침부터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이 누런 봉투. 겉봉투에 적힌 글씨부터 아주 살벌합니다. 발신 법무법인 최강수신 피청구인 김말자, 그리고 그 밑에 빨간 도장으로 내용 증명이라고 쾅 찍혀 있네요. 보통 노인네들은 이 내용 증명 네 글자만 봐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하죠. 법원에서 당장이라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하지만 저는 이걸 받자마자 웃음이 픽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봉투 두께가 너무 얇거든요. 진짜 소송 걸려는 변호사들은 증거자료 첨부하느라 봉투가 두툼한데 이건 달랑 종이 한 장 들었는지 팔랑거립니다. 내용을 뜯어보니 아주 가관입니다. 귀하가 보유한 부동산 장미 맨션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임. 이혼 당시 남편의 기여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명의를 가져감.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재산분할 청구금 5억 원을 3일 내로 입금 바람. 불이행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 푸아하. 정신적 피해 보상? 5년 동안 연락 끊고 살다가 갑자기 정신적 피해가 생겼나 봅니다.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언니, 그 인간 지금 출발했어요.
변호사 대동하고 간다고 엄청 폼 잡고 나갔어요. 근데 그 변호사 좀 이상해요. 양복의 비듬이. 우리 귀여운 스파이, 제보가 빠릅니다. 비듬 떨어진 양복을 입은 변호사라. 오케이, 접수 완료. 잠시 후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마이너스. 문을 여니 전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웬 거구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끼고 서 있는데, 스파이 말이 맞네요. 검은색 양복 어깨 위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머리는 며칠 안 감았는지 떡이 졌고, 넥타이는 김치 국물인지 커피 자국인지 모를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제가 문을 열어주자 전 남편이 어깨를 쫙 펴고 들어옵니다. 맞지? 내용 증명. 겁 좀 먹었냐?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니까. 옆에 선 남자가 헛기침을 크음 하더니 명함을 내밉니다. 법무법인 최강 실장 식 변호사가 아니라 실장이네요. 보통 변호사가 직접 안 오고 사무장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관상이, 법전보다는 화투장이 더 어울리는 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 실장입니다. 우리 의뢰인 박철수 씨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합의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망신당하시겠습니까? 목소리는 굵직하니 폼을 잡는데 눈은 자꾸 굴립니다. 식탁 위에 놓인 믹스커피 봉지를 보더니 침을 꼴깍 삼키네요.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근데 최 실장님, 민법 공부는 좀 하셨나 몰라. 허허, 거참.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굴렀습니다. 아줌마, 법정 가면 골치 아파요. 변호사 비용 깨지고 시간 뺏기고 그냥 3억 정도로 퉁칩시다. 우리 의뢰인이 많이 양보해서 2억 깎아드린 겁니다. 5억에서 순식간에 2억을 깎아주네요. 박앤세일입니까? 저기요, 최 실장님. 그리고 전 남편 박철수 씨. 제가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 알고 계시죠? 예. 소멸. 뭐요? 최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우리 이혼한 지 몇 년 됐죠? 5년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졌다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소송을 겁니까? 이거 공갈 미수인 거 아세요? 전 남편이 당황해서 최 실장을 쳐다봅니다. 야, 형. 아니, 실장님. 2년 지나면 못 받는 거야? 형이 무조건 된다며. 아니. 그게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 상황이라는 게 있고. 최 실장이 말을 더듬으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수 상황? 웃기고 있네. 그리고 당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신고 좀 당해야겠는데? 예, 변호사법 위반이라니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그들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방금 우리 스파이의 아내가 보내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이 최 실장이라는 작자가 도박하우스에서 화투패를 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새댁의 문자 메시지. 언니, 저 사람 변호사 사무실 직원 아니에요. 강원도 정선 카지노 앵벌이 최 씨 아저씨래요. 남편한테 도박 돈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뜯어내려고 따라간 거래요. 최두식 씨? 강원도 정선 카지노 단골 손님이라면서요? 변호사 사칭하고 다니면 징역 몇 년인지 알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금 경찰 부를까요? 힉. 최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박철수 씨, 당신이 된다며. 전처가 멍청해서 겁주면 바로 돈 나온다며. 나갈 거야. 내 돈은 나중에 따로 갚아. 형? 어디가?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최 실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신발도 구겨 신은 채 허둥지둥 도망가는 꼴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거실에는 이제 저와 전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상한 우유를 씹은 표정? 아니면 화장실 급한데 휴지가 없는 표정? 자, 이제 변호사, 아니 사기꾼도 같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 제가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꺾으며 다가가자 전 남편이 뒷걸음질 칩니다. 여보. 아니 말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사실 내가 빚이 좀 있어. 사채업자 놈들이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나보고 그 빚 갚으라고. 내가 내 ATM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돈 많잖아. 12억이라며. 그중에 딱 5천만. 아니 3천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응? 우리 정을 생각해서. 정?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5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보내고 딸내미 대학 입학할 때 축하 문자 한 통 없던 인간이 정을 찾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통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왕언니가 뿌렸던 굵은 소금 말고 아주 고운 맛소금으로요. 왜냐고요? 상처엔 소금인데 맛소금이 더 따갑거든요. 정, 그래, 정 있지. 미운 정. 착! 제가 맛소금 한 줌을 남편 얼굴에 뿌렸습니다. 내 눈. 이건 에피타이저고. 잘 들어, 박철수. 내 새 마누라가 나한테 다 풀었어. 너 나한테 사기치려고 결혼까지 이용해 먹은 거. 그리고 너 도박빚 때문에 사채 쓴 거 맞지? 그 사채업자들한테 내가 내 위치 알려줄까? 여기 12억짜리 예비 건물주 남편이 숨어 있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텐데. 안 돼. 걔네 오면 나 죽어. 남편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빕니다. 살고 싶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든지 할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변호사가 두고 간 내용 증명 종이를 주워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에 각 썼어. 나는 천하의 몹쓸 놈이며 전처 김말자 씨에게 평생 노예처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 빌라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청소 싹 다 해. 반짝반짝 윤이 나게. 주민들이 위원장님, 남편이 청소도 잘하네 소리 나올 때까지. 청소? 싫어. 그럼 지금 사채업자한테 전화하고. 제가 휴대폰을 들자 남편이 벌떡 일어납니다. 할게. 한다고. 빗자루 어디 있어? 잠시 후.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은갈치 양복을 입은 전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빌라 주차장을 쓸고 있네요.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립니다. 어머, 저 남자 어제 그 쫓겨난 남자 아냐? 근데 왜 청소를 하고 있어? 위원장님이 시켰나 봐. 아이고, 꼴 좋다. 저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덤비더니 결국 제 법주먹 구구식 노동법에 걸려들었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로 끝내면 너무 싱겁지 않나요? 청소 좀 시켰다고 그동안 당한 20년 세월이 보상되나요? 그때 또다시 문자가 옵니다. 우리 스파이입니다.
언니, 대박 사건. 그 인간 차 트렁크에요. 이상한 서류 뭉치가 있어요. 신체 포기 각서 말고 생명보험 증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령이니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생명보험? 수령인이나 이혼했는데 어떻게? 아, 5년 전. 이혼 도장 찍기 직전에 이 인간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들어줬던 그 보험. 분명히 해지했다고 했는데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수령인이 아직도 저라고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 지기는커녕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카드가 생겼는데요. 이 인간 자기가 죽으면 저한테 돈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나 봅니다.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패를 쥐고 흔들면 저 인간 영혼까지 탈탈 털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박철수 씨. 청소 다 했으면 이제 보험 상담 좀 해볼까? 어이, 거기 2층 계단 구석. 거미줄 남았잖아. 꼼꼼히 안 해?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밑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은갈치 양복. 아니, 전 남편이 깜짝 놀라 허리를 펴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꼬질꼬질해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 아주 장관입니다. 아, 알았어. 한다고. 나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물 좀 줘, 물. 물이 공짜니? 일 다 끝내면 줄 테니까 군소리 말고 쓸어. 지나가던 동네 꼬마들이 와, 저 아저씨 거지인가 봐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지나갑니다. 남편은 쪽팔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빗자루질에 속도를 냅니다. 왕년의 압구정 황태자 소리 듣고 싶어 하던 인간이 장미 맨션 신데렐라가 되었네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와 아까 스파잇의 아내가 보내준 사진 속 생명보험 증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팩트체크도 마쳤죠. 네, 고객님. 김말자 님이 수익자로 지정된 종신보험, 현재 정상 유지 중입니다. 피보험자 박철수 님이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신 적은 있으나 배우자 김말자 동의서 누락으로 반려되었습니다. 푸아하, 이 멍청한 인간. 5년 전 이혼 직후에 수익자를 자기 엄마 시어머니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서류가 미비해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5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죽으면 엄마한테 3억 원이 갈 줄 알고. 이건 뭐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남편의 무식함이 도운 복수극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아주 시원한, 아니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마셔. 옛다 인심이다. 남편이 헐떡거리며 보리차를 받아 벌컥벌컥 마십니다. 크아, 이제 좀 살겠네. 야,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성해 보인 거 아니냐?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내 위치 말한다는 거 취소해줘. 응? 저는 계단 난간에 기대서 그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아주 사랑스럽다는 듯이요. 그래. 수고했어. 근데 당신 생각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더라. 가치? 그렇지? 내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능력은 있지. 무슨 가치 말하는 거야? 내 사업 능력? 남편이 금세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칭찬 한마디에 꼬리를 흔드는 게 딱 똥개 훈련시키는 기분입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능력 말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휴대폰 속 보험증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기억나? 당신이 10년 전에 든 종신보험. 사망 시 3억 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 그거야 뭐 내 노후 자금 겸. 아니 근데 그건 왜?
그거 수익자 우리 엄마로 바꿔놨잖아. 바꿨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어쩌니? 내가 멍청해서 서류를 덜 냈더라. 그래서 아직 수익자가 김. 말. 자, 바로 나야. 뭐. 남편이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대구르르 계단을 굴러 떨어집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내가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데. 그게 왜 너한테 가? 보험사 가서 따져. 아무튼 팩트는 이거야. 박철수 씨, 당신은 지금 빈털터리의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지만 죽으면 3억짜리 로또가 된다는 거지. 누구한테? 나한테.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겨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당신은 나한테 귀찮은 똥파리야. 근데 당신이 죽으면 나는 3억을 받아.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두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잡아가게 놔두는 게 이득일까?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아, 여보. 아니, 말자씨. 말자 누님? 설마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지? 아니면 막 밥에 독이라도 탈 생각인 건 아니지? 글쎄, 요즘 쥐약이 효과가 좋다던데. 히, 남편이 뒷걸음질 치다가 빗자루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내가 왜 내 손에 피를 묻혀? 그냥 사채업자들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 줄 텐데. 제가 휴대폰을 들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 보낸다. 박철수 여기 있음. 생명보험 가입되어 있음. 장기 매매보다 보험금이 더 빠름. 이렇게 보내면 되나? 아, 안 돼. 하지 마. 누님,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2억 내나 하고 큰 소리치던 인간이 이제는 제발 목숨만 붙여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험악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덩치가 산만한 남자 2명이 내립니다. 검은 양복에 금목걸이, 그리고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긴 한데 인상이 딱 봐도 그쪽 계통입니다. 남편이 그 차를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 저 차, 저거 독사파 애들이야. 나 잡으러 왔어. 어떡해. 나 죽어. 사실 저 사람들은 그냥 대출 전단지 돌리는 알바생들 같은데 남편 눈에는 저승사자로 보이나 봅니다. 제 발목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립니다. 누님, 제발 숨겨줘. 나 잡히면 진짜 묻혀. 내가 12억 달라는 소리 다신 안 할게. 각서도 썼잖아. 제발. 이거 참 타이밍 한번 예술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숨겨줘? 내가 왜 3억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살아서 갚을게. 내가 평생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다 할게. 제발. 남편의 눈물 콧물이 제 바지에 묻으려고 합니다. 더러워서 원. 좋아. 그럼 숨겨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곳에 들어가야 돼. 군말 없이. 어디든 똥통이라도 들어갈게. 진짜지? 똥통이라도 들어간다고 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빌라 건물 뒤편 으슥한 창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빌라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은 너무 가혹하고 그 옆에 있는 김장용 대형 고무통이 있습니다.
안에는 작년에 쓰고 남은 소금이랑 배추 찌꺼기가 좀 말라붙어 있는 상태죠. 들어가. 여기 뚜껑 닫으면 숨 막히는데. 싫어. 저기 독사파 형님들 오시는데 골목 쪽에서 어이, 거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갈게. 들어갑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고무통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쭈그리고 앉으니 아주 꽉 찹니다. 뚜껑 닫는다. 숨소리도 내지 마. 걸리면 사먹이고 뭐고 넌 그냥 다진 고기 되는 거야. 쿵. 저는 가차없이 고무통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무거운 벽돌 2개를 올려놨습니다. 고무통 안에서 읍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전단지 알바생들이 지나갑니다. 사모님, 일수 필요 없으세요? 싸게 해드리는데. 아, 괜찮아요. 우리 집에 돈이 썩어나서. 알바생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고무통을 툭툭 쳤습니다. 어이, 박씨. 갔어. 대답이 없습니다. 기절했나?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땀과 먼지 그리고 소금기에 절어서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올려다봅니다. 나 살은 거니?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며 제가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응, 살았어. 아깝게 3억 날아갔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우면 거기서 좀 더 반성하고 있어. 내가 저녁 먹고 꺼내줄게. 뭐? 저녁? 지금 점심도 안 지났는데. 왜? 싫어. 다시 독사파 부를까? 아니. 있을게. 얌전히 있을게. 뚜껑만 좀 살살 닫아줘.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저 인간은 제 허락 없이는 세상 빛도 못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2억을 노리고 왔다가 3억짜리 목숨 담보 잡히고 결국 고무통 신세가 된 전 남편. 집으로 올라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오니 또 문자가 와 있네요. 이번엔 스파이스의 아내가 아니라 낯선 번호입니다. 김말자 씨 되시죠? 장미맨션 재건축 조합 감사입니다.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전 남편분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했다던데. 이거 사실이면 조합원 제명 사유인 거 아시죠? 어라?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재개발 조합에서 알았다니? 제가 쓴 글은 외부인 침입이었지. 남편 신상을 깐 적은 없는데? 혹시 이 남편 놈 저 몰래 조합 사무실에까지 가서 뻘짓을 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끌어내리려고 작당을 한 걸까요? 창밖을 보니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남편 하나 처리했다 싶었더니 이제는 제 황금알인 재개발 입주권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고무통 속에 남편을 꺼내서 족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적을 상대해야 할까요? 일단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싸움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젠장, 산 넘어 산이라더니. 문자를 보낸 사람은 조합 감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뻔합니다. 바로 앞동 사는 배 여사. 이 여자가 호시탐탐 제 추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문자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멍청한 전 남편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배 여사님. 번지수 틀려도 한참 틀리셨네.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놈은 고무통에 갇혀 있고 한 년은 제 스파이 노릇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급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이사회에서 해명하지 못하면 제 12억도 5년의 고생도 물거품이 될 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천덕꾸러기들을 써먹기로요. 독에는 독을 쓰고 진상에는 더 큰 진상을 붙여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뛰어나가 고무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뻥, 콜록, 콜록, 살려줘. 남편이 소금에 절여진 배춧골을 하고 기어 나옵니다. 냄새가 아주 묵은지 저리 가라입니다. 박철수, 너 살고 싶지? 당연하지. 나 밥 좀 줘. 밥이 문제냐? 지금 내 12억이 날아가게 생겼어. 너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어슬렁거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리 둘이 한패인 줄 알잖아. 지금부터 가서 증명해. 뭘 증명해?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남편의 눈이 껌뻑거립니다. 뭐, 쓰레기? 그건 증명 안 해도 다 알잖아. 아니, 더 처절하게.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피 빨아먹으려던 놈이라는 걸 만천하에 고백하란 말이야. 할 수 있어? 못하면 다시 고무통 들어가고. 할게. 내가 쓰레기 연기는 대한민국 1등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 스파이 세댁이 들어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긴급 호출이라서 뛰어왔는데. 이 냄새는 뭐예요? 세댁이 남편을 보더니 코를 쥡니다. 어머, 오빠 꼴이 왜 이래? 노숙자 체험했어? 너는 남편 보고 걱정도 안 되냐? 남편이 버럭하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자, 시간 없어. 작전명은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다.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재건축조합 임시 사무실 경로당로 향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그 뒤에 냄새나는 전 남편, 그 옆에 짝퉁 가방 든 새 아내. 마치 영화 어벤져스가 아니라 동네 거지 발사계들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들 오셨습니까? 김말자 위원장, 해명해 보세요. 사무실 안에는 감사, 이사,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배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배 여사가 입을 삐죽거리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머, 위원장님. 냄새가 왜 이래? 전 남편분 데려오셨네? 거봐, 둘이 내통하고 있다니까? 5년 전에 이혼했다는 거 다 쇼고, 사실은 둘이 짜고 알박기 하려는 거잖아. 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진짜인가 봐. 저 남자 꼴 좀 봐, 수상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배 여사의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아니, 전 부인님,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좌중이 조용해집니다.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며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도박에 미쳐서 마누라 버리고 위자료도 떼먹고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빈대 붙으러 왔습니다. 제발 10만 원만. 아니,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와, 연기 대상감입니다. 어제 12억 달라고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진짜 밑바닥 인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배 여사가 당황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연기하지 마요. 이때 2번 타자 스파이 출동. 세댁이 나서서 핸드폰 녹음기를 틉니다. 야, 내가 가서 깽판 치면 걔가 쫄아서 돈 줄 거야. 그 돈 받아서 우리 튀자. 녹음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어제 세댁이 몰래 녹음한 따끈한 증거죠. 세댁이 눈물을 글썽이며 안약 넣고 들어왔습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전부인 괴롭혀서 돈 뜯어내려고 작당한 거라고요. 김말자 위원장님은 피해자예요. 저 인간이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위원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배 여사, 당신 사람 잘못 잡았네. 스토킹 당하는 사람한테 공범이라니. 동네 여론이 순식간에 제 쪽으로 쏠립니다. 배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수상해. 저 여자는 또 누구야? 제가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주 차갑고 도도하게. 배 여사님, 저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제 확인되셨나요? 제가 저런 인간이랑 짜고 12억을 나눠 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요, 저 인간한테 줄 돈 있으면 차라리 길가에 뿌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자, 옛다. 10,000원. 이거 가지고 국밥이나 사 먹고 꺼져. 남편이 그 돈을 줍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주민들이 혀를 찹니다. 아유, 찌질해. 위원장님,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배 여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조합을 위해서. 조합을 위해서? 배 여사님, 근데 이건 뭐죠? 제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스파이 세대가 남편 차를 뒤지다가 발견한 이면 계약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배 여사 이름이 있더군요. 여기 보니까 배 여사님이 외부 철거 업체랑 몰래 계약 맺고 리베이트 받기로 한 메모가 있던데 이게 왜 제 전남편 차에서 나왔을까요? 두 분이 내통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남편 놈이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배 여사 약점까지 주워들은 거였죠. 똥파리끼리는 통한다더니. 뭐야. 아니야. 모함이야. 배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갑니다. 거기 서세요. 감사가 잡으러 갑니다. 상황 종료. 완벽한 승리입니다. 다시 집 거실. 세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기운이 쫙 빠지네요. 남편은 냄새나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야, 나 연기 죽이지 않았냐? 10,000원만 주십시오 할 때 눈물 흘리는 거 봤어? 새댁도 옆에서 김치를 찢어주며 거듭니다. 오빠, 진짜 거지 같더라. 완전 리얼했어. 뭐? 칭찬이야, 욕이야? 저는 그 둘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그의 현재 아내, 그리고 전처. 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조합입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호흡 잘 맞는 찌질저스였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고, 제가 봉투 2개를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건 새댁 수고비. 짝퉁 가방 버리고 이걸로 하나 사든지. 현금 50만 원. 언니 짱. 아니, 위원장님 충성. 새댁이 봉투를 챙기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거.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낚아챕니다. 오, 묵직한데? 얼마야? 100, 1000? 봉투를 열어본 남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거기 든 건 돈이 아니라 고속버스 승차권 한 장과 지방 공사장 일용직 소개장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내 살 길이지. 너 여기 있으면 사채업자한테 잡혀 죽어. 내가 아는 분이 지방에서 펜션 짓는데 일손 부족하대. 거기 가서 숙식하면서 빚 갚아. 사채업자들한테는 내가 필리핀으로 밀항했다고 뻥쳐줄 테니까. 나보고 노가다를 뛰라고? 이 몸으로? 싫어. 그럼 지금 독사파 형님들 다시 부를까? 아까 갔던 길 얼마 안 멀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들자 남편이 기겁을 합니다. 갈게. 간다고. 아오, 내 팔자야. 남편이 투덜거리며 승차권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새댁이 옆에서 깐죽거립니다. 오빠 가서 돈 많이 벌어와. 난 여기서 언니, 아니 위원장님 비서나 할라니까. 너 안 따라가? 미쳤어? 내가 거길 왜 가? 난 여기서 재개발 확정될 때까지 언니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에 빚쟁이에 이제는 마누라한테도 버림받은 신세. 가라. 막차 시간 다 됐다.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터덜터덜 걸어 나갑니다. 축 처진 어깨가 오늘따라 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불쌍하진 않습니다. 저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을 나서던 남편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말자야. 왜 또 차비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옛날엔 내 눈도 못 쳐다보더니 지금이 훨씬 낫네. 멋있다, 야.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 인생을 올가매던 과거의 찌꺼기들은 다 청산했지만 이제 제 인생의 진짜 화려한 봄날을 맞이하는 마지막 의식이 남았거든요. 저는 베란다로 가서 활짝 열린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낡은 빌라 벽에 걸린 현수막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경축,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완료.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김말자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축, 장미맨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완료. 시공사 XX 건설 명품 아파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저 현수막. 지난 5년 동안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풍경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떡을 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 썩은 동아줄이 황금 동아줄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막상 저걸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하네요. 아마도 이제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언니, 이삿짐 센터 차 왔어요. 빨리 내려가 봐야 해요.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 귀여운 스파이. 아니, 이제는 제 총무가 된 새댁이 뛰어들어옵니다. 짝퉁 명품 가방은 갖다 버리고 편안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훨씬 예뻐 보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알았어, 간다가. 너는 무슨 이사를 전쟁 나가는 것처럼 하니? 아이, 당연하죠. 우리 짐 쌀 때 꼼꼼하게 안 하면 저 아저씨들이 막 다룬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요. 새댁이 제 휴대폰을 내밉니다. 방금 문자가 왔는데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박철수 씨. 지방 공사장에 보낸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혹시 또 도망가서 돈 달라고 징징거리는 건 아닌가 싶어 확인해 봤습니다. 입금 30만 원 박철수 문자야 김말자. 나 첫 월급 탔다. 노가다. 아니 현장 일이 생각보다 힘들더라. 허리에 파스 붙이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도 이거 지난 5년 동안 양육비 한 번 못 준 거 이자라고 생각해라. 우리 딸 맛있는 거나 사줘.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만 원. 옛날 같았으면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 하고 욕을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돈이 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천하의 한량 박철수가 땀 흘려번 돈이라니. 세상이 개벽할 노릇이죠. 언니 답장 안 해요?
겨우 이거냐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지. 새댁이 옆에서 깐족거립니다. 됐다. 욕할 기운도 아깝다. 그냥 파스나 사부쳐라 하고 말지 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 인간은 그 인간의 인생을 살고 저는 제 인생을 살면 그만이니까요. 고무통에 갇혔던 그날 찌질하게 살려달라고 빌던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애증의 찌꺼기도 같이 씻겨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언니, 저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짜장면 시켜놔요? 그래. 탕수육도 큰 걸로 시켜. 오해. 역시 우리 언니 배포짱. 새댁이 씩씩하게 뛰어나갑니다. 저 친구도 참 기구하죠. 남편한테 속아서 사기 결혼당하고 결국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저랑 같이 살게 됐으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남자 덕 보고 사는 인생보다 내 두 발로 서서 짜장면 사 먹는 인생이 훨씬 속 편하고 맛있다는 거려. 텅 빈 거실. 가구들이 빠져나가고 나니 집이 꽤 넓어 보입니다. 벽지 곳곳에 핀 곰팡이 자국, 금이 간 천장,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사람들은 이 집을 보고 흉가라고 했고 궁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집은 전쟁터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이혼녀라고 무시당할 때 숨어 울던 곳이었고 재테크 공부하느라 밤새 코피 쏟던 독서실이었고 결국은 제 가치를 증명해낸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벽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까슬까슬한 느낌. 마치 제 지난 60년 인생 같습니다. 곱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버텨온 세월. 고마웠다. 잘 버텨줘서. 집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곧 포크레인이 와서 이 벽을 허물고 여기엔 번쩍이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내 자산 가치는 12억, 아니 그 이상으로 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부자가 된 건 통장에 찍힐 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조롱하고 세상이 무시해도 아니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믿고 버텨낸 그 시간. 그 깡다구가 저를 진짜 부자로 만든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남편이 옆에 없어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혼한 불쌍한 김말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대주주 김말자 회장님이죠. 딩동 마이너스.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울립니다. 언니, 짜장면 왔어요. 불어요. 빨리 와요. 그래, 간다가.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휘둘러 보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십니다. 5년 전 쫓기듯 들어올 땐 보이지 않던 그 햇살이 오늘은 저를 환영하는 레드카펫처럼 깔려 있네요. 문을 닫습니다. 쿵 마이너스. 낡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나를 무시하는 세상에 보란 듯이 콧방귀 낄 준비 말이에요. 하하하. 인생 참 살아볼 만하다니까.